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박신입니다. 저 오늘 오랜만에 조정경기장에 왔습니다. 오늘도 혹시나 캠핑카 영상을 기대하셨다면 오늘은 캠핑카 영상이 아니고 차차소를 찍으러 조정경기장에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카니발로 자작 캠핑카를 만들다 보니까 스타렉스나 스타리아나 솔라티나 이런 미니밴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오늘은 특별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짜잔! 외관을 보고 바로 아셨을 텐데 스타리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스타리아의 여기저기 속속들이 보면서 그냥 순정 그 상태에서 차박하기 얼마나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리아 외장부터 한번 볼게요. 다들 스타렉스 어떻게 생긴지 아시잖아요. 학원차나 아이들 태우는 차로도 많이 사용되고 화물 이동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이제는 나오지 않는 스타렉스. 와, 거기에 비하면 스타리아는 정말 무슨 미래차 같지 않아요? 혹시 닥터 슬럼프라는 만화 아세요? 미래의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차 같지 않나요? 하늘을 이렇게 붕붕 떠다닐 것만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우주선 같아요, 우주선. 그리고 외장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저 보이세요? 까만 부분과 흰 부분의 넓이 차이. 아, 창문이 엄청 넓어요. 그런 형태라서 조금 더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치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니발 캠핑카랑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은 전폭을 볼게요. 전폭. 제 카니발이 1985mm였어요 근데 스타리아는 1995예요 전폭은 거의 비슷한 걸 볼 수가 있고, 길이 전장 중요하죠. 지금 보면 제가 한참 이렇게 뒤에 와야지 다 당기는데 제 카니발이 5130이었어요 근데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5255예요 무려 12cm가 더 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전고는 스타리아는 1990입니다 여기서도 무려 21cm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 카니발과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앞쪽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끝까지 쭉 뻗은 요 DRL 불빛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본네트가 엄청 긴 것도 아니고 적당한 길이에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길게 쫙 뻗어져 있어서 뭔가 SF 같고 우주선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전조등은 아래에 있어요, 아래. 그리고 방향지시등도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본네트가 엄청 길고 약간 뭉툭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짧고 동글동글한 느낌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니 귀엽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은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옆에서 보면 완전 일자예요. 완전 일자. 어디 하나 굴곡 없이 거의 완전 일자예요. 뒷모습도 역시 까만색의 저 창문 부분이 굉장히 크고 군더더기 없이 되게 깔끔한데, 제가 가져온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스타리아 투어러 버전이라서 후미등이 격자가 되어 있는 대로 불이 비쳐 나오는 일반적인 형태로 리어 램프가 되어 있어요. 방향지시등도. 스타리아는 라운지, 투어러, 카고가 있어요. 일단 스타리아 카고 버전 같은 경우에는 밴이에요, 밴. 옛날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 3밴, 5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럼 밴 버전이 스타리아 카고 버전이고, 투어러 버전이 가장 노멀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운지 버전은 좀 고급스러운 미니밴의 형태예요. 투어러 버전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후미등이에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후미등 형태가 되어 있는데, 라운지 버전 같은 경우에는 파라메틱 픽셀이라고 해서 이 전구 하나하나가 다 네모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전구가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그리고 와이퍼 어디 있죠? 와이퍼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히든 와이퍼로 되어 있고, 뒤에서 보면 뒤도 어디 하나 굴곡이나 튀어나온 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쭉 떨어져 있어요. 외장은 이 정도로 한번 보고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전석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에 비해서는 확실히 높고요. 스타리아의 정말 특이한 점 느끼셨나요? 엄청 낮아요. 팔걸이가. 팔을 이렇게 내놓으면 이 정도입니다. 창문 길이가 엄청 길고 문 자체는 엄청 낮춰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창문 열고 닫고 사이드미러 조정하는 것들이 창문 바로 옆에 있어요. 승용차나 카니발이 보면 이런 창문 틀이 하나 있고 여기 밑에 팔걸이가 있어서 팔을 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컨트롤하는 것들이 이 밑에 있는데, 스타리아는 되게 특이하게 창틀 자체가 엄청 낮아가지고 팔걸이 겸 창틀이고 여기에 컨트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 굉장해요. 이렇게 핸드폰을 여기 놓기도 괜찮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수납을 할 수 있겠죠, 뭔가. 그리고 창문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개방감이 진짜 좋아요. 조수석도 마찬가지예요. 창틀이 굉장히 낮고 창문이 굉장히 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시동을 걸면 이렇게 계기판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앞에 보는 것과 계기판으로 눈이 가는 시선 높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HUD 없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얘는 아무래도 투어러 모델이고 풀옵션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만 풀 LCD고 되게 심플해요. 스티어링 휠은 비슷한데 이 버튼 보이세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HDA가 되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스타리아에는 제일 싼 가격의 카고 버전 스타리아를 사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시트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뭐 이런 거 되어 있고, 센터 패시아를 보면 기어 노브가 스틱 형태, 지금은 이거 투어러 버전이라서 요 스틱 형태의 기어 노브고, 라운지 버전이라면 버튼식 기어 노브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산타페 하이브리드 리뷰할 때 풀옵션이라서 걔도 버튼식 기어 노브로 되어 있는 걸 봤을 텐데, 스타리아도 라운지 버전은 버튼식 기어 노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깨알 같은 수납 공간, 그리고 여기에 무선 충전이 된다 그래요. 근데 제 거는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가 수납 공간 겸 무선 충전 패드고, 오디오와 공조 장치, 그리고 내비게이션, 모니터까지 이렇게 하나의 판으로 되어 있는데, 왜 현대는 버튼을 이렇게 한 군데다가 다 몰아넣는 걸 좋아할까요? 그리고 다 터치예요. 물리 버튼이 없어요. 네. 제가 느끼기에 현대차는 중간이 없어요.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버튼이 이렇게 한 군데 다 모여 있는데 다 물리 버튼이었거든요. 스타리아는 버튼이 이렇게 한 군데 다 몰려 있는데 다 터치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실수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이게 저는 단점인 것 같아요. 아쉬워요. 그렇기는 한데 제가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봤을 때도 그랬는데 약간 멋있긴 해요. 뭔가 비행기 조종석 같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가잭 소켓이랑 USB-A 포트가 두 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어러 버전은 센터 콘솔이 없어요. 제 카니발 캠핑카처럼 여기에 컵 홀더랑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수납 형태로 되어 있고, 제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역할만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조그만한 자리로 만들어집니다. 어른이 앉기에는 조금 부족하겠지만 이렇게 세 자리, 2열에 세 자리, 3열에 세 자리 이렇게 합쳐서 9인승입니다. 9인승. 참고로 라운지 모델의 경우에는 여기가 좌석이 아니고 콘솔 박스가 되게 큰 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진짜 수납 공간을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문 여는 부분에 이렇게 수납, 문 틀에 또 수납, 그리고 이렇게 위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운전석은 이렇고, 이제 2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2열에도 3개의 좌석이 있고요. 제일 끝에 가면 이런 모습, 확실히 넓고, 이 높이 봐봐요. 높이 제가 허리가 꽤 긴데도 주먹이 2개 반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다리도 쭉 필 수 있어요. 와, 광활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손잡이 있고, 카니발처럼 2열에 에어컨 선풍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USB-A 포트가 2개 더 있어요. 그리고 스타렉스의 특징이죠. 2열 창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수동으로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에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캠핑카 만들기 전까지는 수동으로 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카니발로 제 캠핑카를 꾸며보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수동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차를 세워놨는데 창문이 열고 싶어. 자동이면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차박을 하면 하이브리드면 몰라도 그냥 일반 차로 차박할 때 시동 걸 일이 뭐가 있어요. 전기도 이렇게 안 넣어두잖아요 보통. 그 상황에서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창문을 열려고 그러면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키를 이렇게 돌려놓던가 아니면 시동을 걸어놓던가 뭘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미닫이 형태로 되어 있는 창문이 되게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창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2열 슬라이딩이 돼요. 끝까지 붙을 거예요. 지금 제가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이 끝까지 붙고요. 뒤도 여기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리클라이닝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도 되고. 이제 3열에 들어가 볼게요. 3열에 들어가려면 여기 줄 하나 보이시죠? 줄. 요거를 이렇게 앞으로 슬라이딩을 해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고, 이 줄을 당기면 이게 이렇게 앞으로 폴딩이 돼요. 3열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열이 이렇게 풀플랩 폴딩이 돼요. 여기에다가
컴퓨터 할 수도 있고, 커버 같은 거 깔아가지고 음식을 해 먹는다던가 밥을 먹는다던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높이가 높기 때문에 너무 좋고, 2열이 이렇게 슬라이딩이 엄청 긴 구간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2열을 풀플랫 한 다음에 이렇게 테이블 대용으로 쓸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뒷자리에서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도 있겠죠. 카니발보다 확실히 스타리아가 넓긴 넓네요. 아, 편하다.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카메라에 찍히지는 않을 텐데, 여기와 여기에 또 USB-A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3열도 이렇게 슬라이딩이 됩니다. 근데 아까 2열은 각각이 슬라이딩이 됐었잖아요. 3열은 분할 폴딩, 분할 슬라이딩이 되는 게 아니라 3개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움직입니다. 리클라이닝도 당연히 되고요. 이거 리클라이닝 어디서 하지? 뭐야, 리클라이닝이 어디 있죠? 삼열 창문은 제 카니발처럼 틸팅 형태예요. 틸팅 밖으로 이렇게 살짝 열리는 형태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 카니발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스타리아 2열 3열을 봤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과연 스타리아는 평탄화를 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무 장비 없이 평탄화가 되는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자동이야. 아니네? 아, 트렁크 자동 아니네요, 여러분. 트렁크 문을 열기 위해서는 뒤에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차박을 하기 위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여기에 뭘 가려야겠지만, 가리기만 가리면 햇빛을 이렇게 가려주는 어닝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게 봅니다. 그리고 뒷모습을 보면 카니발에 비해서 트렁크 바닥이 엄청 낮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낮으면 좋은 점은 짐 실을 때 이렇게 너무 높이 안 들어도 된다. 피크닉 같은 거 할 때 걸터 앉기 되게 좋다. 애기들도 손쉽게 걸터 앉을 정도로 엄청 낮습니다. 얘는 9인승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넓이가 되고요. 풀플랫으로 폴딩한 다음에 앞으로 쫙 당기면 훨씬 넓어지겠죠. 그리고 별다른 건 없지만, 여기 보면 3열 좌석의 슬라이딩을 이렇게 당겨서 밀면 트렁크에서도 슬라이딩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폴딩도 이렇게 당기면 트렁크에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들어가서 2열, 3열을 다 폴딩을 시키고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되게 낮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걸터 앉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걸터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차크닉이나 이런 거 하기에 되게 좋고요. 이거를 당겨서 이렇게 폴딩을 시키고 슬라이딩을 해서 이렇게 당기겠습니다. 2열도 폴딩, 이렇게 최대한 앞으로 당기면 이렇게 풀플랫이 됩니다, 여러분. 움직이네? 움직이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여기에 이렇게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긴 못 눕겠네요, 여러분. 여기는 못 눕겠고, 여기 밑에 뭔가 매트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풀플랫이 다 되기는 했는데 시트 위가 좀 짧기는 짧네요. 여기 위에 이렇게 있는다라고 하면 좀 짧아요. 이렇게 누우면 너무 짧습니다. 짧아서 평탄화해서 누워있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 밑에 매트를 깔고 이렇게 누워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11인승이라고 하면 4열 시트까지 이렇게 넣는다라고 하면 풀플랫을 한 다음에 누워있긴 괜찮을 것 같아요. 9인승으로는 되게 애매하네요. 바닥도 애매하고 요 위도 애매하고. 9인승으로 만약에 잔다라고 하면 위에서 자기는 힘들 것 같고, 밑에서 뭐 이렇게 자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자야 되나? 일단은 길이가 안 나와요. 길이가. 치수를 한번 재보도록 하죠. 자, 줄자를 가지고 치수를 재볼게요. 일단은 180은 무조건 다리가 삐져나오고, 근데 여러분, 투어러 버전이 전자석이 풀플랫이 되지 라운지 버전은 제일 뒷좌석만 평탄화가 된대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투어러 버전에서도 9인승이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시트가 하나가 더 있어야 위에서 평탄화하고 누워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인승 기준에서 2개만 평탄화했을 때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123cm에 123cm. 이게 한열이 몇인지 볼게요. 한열이 57이네요. 57cm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거의 180까지 길이가 나오겠죠. 한열이 더 있다면. 한열이 더 있다면 여기 위에 평탄화를 하고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밑에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거실 공간은 이 정도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9인승 기준에서 이 트렁크 길이는 몇인가 한번 재볼게요. 121이에요. 이제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어디 하나 누울 자리가 없네요. 그런 단점이 있고, 전폭이 카니발이랑 비슷할까? 이 길이는 제 카니발이랑 비슷하겠죠? 폭도 한 120 정도가 나오고요. 자, 제가 중요시하는 전고 제일 높은 데 기준으로
아 여러분 높이가 카니발보다도 안 나오네요. 기억나시죠? 스포티지 90cm, 제 카니발 침상 놓고 나서도 90cm가 나왔잖아요. 요 높이 전고를 재보니까 88cm 나옵니다. 그만큼 의자가 좀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마루 공간은 높이가 몇이 나올까요? 와 136cm 나옵니다. 제 침상 높이가 27cm잖아요. 스타리아는 캠핑카로 개조하면 침상 한 40cm 넣는다고 해도 높이가 96이 나오는 거예요. 96이. 전고가 높아서 그런 데 확실히 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실제로 운전을 했을 때 주행 성능은 어떤지, 주행감은 어떤지 그거 알려드리려고 고속도로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창이 되게 넓다 그랬잖아요. 워낙 창문이 커가지고 손을 놓으면 창틀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낮다 보니까 확실히 개방감이 좋고 운전하기에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창문을 열면 보이시죠? 창문이 여기까지 내려가요. 그로 인해서 운전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왜냐면 개방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주행을 좀 해보니까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 디젤보다 LPG 버전이 더 낫다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LPG, 제 카니발도 LPG라서 제가 알잖아요. LPG 힘없는 거. 에이 뭐 디젤이 더 낫겠지 했는데 스타리아는 좀 특이해요. 디젤이 마력수가 더 낮은가 봐요. 디젤인데 뭔가 악셀을 밟으면 딜레이가 있어요. 조금 힘이 딸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흡사 디젤이 가솔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가솔린처럼 소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좀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좋은 점, 깡통으로 사도 반자율 주행이 있다 그랬었죠. 사실은 손을 떼면 안 되지만 이렇게 손을 살짝 떼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잘 가는, 확실히 운전하기가 편합니다. 오늘 이렇게 미사조정 경기장에 와서 차차소를 진행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차차소였는데 스타리아 조금 아쉽네요. 제가 11인승을 빌려왔었어야 되는데 괜히 9인승을 빌려와가지고 제대로 평탄을 해서 누워보지도 못했네요. 스타리아 일단 너무 예뻐요. 나만 좋아하는 디자인인가? 저만 좋아하는 디자인인지 모르겠지만 카니발과 다르게 정말 크고요. 디자인도 너무 예쁜 차였던 것 같습니다. 예쁜 것 뿐만이 아니라 최신으로 나온 승합차이기 때문에 좋은 기능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2열과 3열이 슬라이딩이 되고 리클라이닝이 되는 시트를 달고 있어서 운전석 조수석도 편하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2열과 3열에서 되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투어러 모드 같은 경우에는 2열, 3열, 4열 시트가 모두 풀플랫으로 평탄화가 돼서 좋기는 한데, 9인승 같은 경우에는 풀플랫으로 평탄화가 되기는 한데 너무 짧았어요. 제 카니발 캠핑카처럼 개조를 하지를 않아도 거실이 있고 침상이 있기는 하지만 침상이 120cm로 되게 짧았다는 거, 저 제대로 눕지도 못한 거 보셨죠? 그런 점이 되게 아쉬웠고, 투어러 버전에 11인승 돼서 4열 시트까지는 있어야 풀플랫으로 평탄화했을 때 침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좀 장점과 단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카니발 캠핑카를 개조했던 것처럼 개조를 한다라고 하면 카니발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차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름 괜찮은 차인 것 같습니다. 돈만 있다면 사고 싶어요. 아무튼 오늘 차차소 재밌게 보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봬요.